삼국지 조조 부하 중 원소에게 내통했을 거라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 있으니 이통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이통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이통의 자는 문달이며 강화군 평춘현 출신입니다. 참고로 위략의 소자, 즉 아명은 만억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여지간, 즉 장강과 여수 사이 일대에 의협심이 있는 협객이었는데 같은 군 출신 진공과 함께 낭릉에서 군을 일으켰다. 이때가 황건적이 들고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 황건적이 격파되고도 그 잔당이 여기저기 있었거든요. 협기가 있었다는 걸로 봐서는 모반이라기보다 도적들로부터 자기 지역을 지키기 위한 거병이라 볼 수 있겠고요. 왜냐면 낭릉현이 연암군이고 이통은 마지막 그 조인 구원을 제외하면 평생 거의 연암을 떠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도적들을 막기 위해 거병하니가 바로 허저죠. 그 허저도 연암에서 거병했고요. 이통이 결단력이 있고 용감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다. 이때 부하를 꽤 거느리고 있던 주직과 사이가 틀어져서 같이 군을 일으킨 진공에게 주직을 쳐서 죽이자고 하죠. 그런데 진공이 머뭇거리자 홀로 홍문연을 카피하여 연회를 열고 주직을 죽입니다. 이후 신속하게 그 수하들을 정리하여 자신의 사병으로 합병하죠. 진공과 이두 체제를 유지하던 이통은 어떠한 계기로 낭릉의 패자로 거듭나는데 바로 진공이 집안 사람인 진압한테 죽어버린 거예요. 이에 진압을 쳐서 그의 머리를 베고 진공의 제사를 지냈다. 황건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 우두머리를 사로잡고 그의 무리들을 자신의 사병으로 합병하였다. 황건적의 난과 삼보의 난 등으로 기근이 들자 이통은 스스로 사제를 털어 백성들을 구휼하고 사병들과 같은 음식을 먹으니 이 고을은 똘똘 뭉쳐 도적의 침입에도 안전했다. 조조가 협천자를 하고 그 세력이 연암군까지 이르려 하자 이통은 조조를 찾아갑니다. 이건 판세를 잘 본 건데요. 그러니까 장수와 유표 연합에 붙을 것인가 조조에 붙을 것인가. 사실 당시에는 장수와 유표가 더 매력적인 카드였어요. 조조가 협천자를 했다 하지만 당장의 적 원술과 미래의 적 원소 등 적이 많았거든요. 이통이 조조에 귀의한 게 건한 초년인데 이때 유표가 상당히 잘 나갔었습니다. 장제를 베는가 하면 조정에서도 어찌하지 못할 만큼 큰 세력이었죠. 그런데 원래 약간 불리한 세력에게 붙어야 대우가 더 좋은 법입니다. 아쉬우니까요. 가우가 장수한테 조조에게 붙어야 되는 간언의 맥락도 일맥상통하죠. 이통은 조조에게 진위중랑장에 임명되고 연암 서쪽에 파견되었다. 조조가 장수를 토벌할 때는 토벌군의 선봉이 되어서 공을 세웁니다. 이 공으로 비장군의 군호와 건공호의 자기를 받았다. 이건 좀 딥하고 재미가 없어서 조회수 생각하면 얘기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건공호에 대한 역대 사가들의 논쟁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 건공호를 정후라고 봐요. 근데 청대 전대은이 건공후는 명호후이다. 명호후는 참고로 시급은 없고 이름만 있는 자기인데 조조가 만든 겁니다. 자기를 져야 될 부하들은 너무 많고 땅은 한정되어 있으니 허봉과 겸해서 이름만 있는 자기 체계를 만든 거죠. 근데 그 명호후는 215년에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이통이 건공후의 자기를 받는 게 198년인가 그래요. 즉 건공후는 명호후일 수 없는 거죠. 그럼 왜 전대은은 이걸 명호후라 받느냐. 나중에 이통이 연암 일대 원소에 호응하는 무리들 및 도적들을 토벌한 공로로 연암태수에 임명되고 도정후에 봉해지는데 아마 정후에서 정후로 진봉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다만 도정후는 현급 지방 인근 정의 시급을 받아서 일반 정후보다 좀 더 대우가 좋습니다. 즉 정후에서 도정후로 봉해지는 것도 사실 진봉이라 볼 수 있다. 역시나 노필 선생이 이 논쟁에 막타를 치는데요. 한나라 안평후 개연도 건공후를 받은 적이 있다. 즉 건공후는 건공정후가 맞다. 암튼 조조는 이통에게 연암 일부의 실질적인 지배권도 보장해주는데 바로 연암군의 두 현을 양안이라 하여 이통을 양안도위로 삼고 다스리게 하는 거죠. 도위로서 행태수를 시킨 거라 보여지고 비슷한 사례가 건창도위 태사자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그 유명한 영천군 사인방 신진두조의 조엄이 낭릉현의 현장으로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령과 현장이 뭐가 다르냐? 그 현의 규모가 다릅니다. 그 현령이 통치하는 현이 사이즈가 큰 겁니다. 허헐령 또는 허도령이라 칭해졌던 그 만총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이통의 아내 집안 어른이 잘못을 저질러 조엄에게 체포되는데 사형이 내려지죠.
이에 이통의 아내가 이통에게 우리 백부님 좀 살려주시오. 당시 이통의 직급이 일개 현장보다 높고 크게는 연암군 소속 상관이었기 때문에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이통이 거절합니다. 지금 조공의 대업을 돕고 있는데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 법을 폐할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이 계기로 이통과 조엄은 서로 친해집니다. 이통은 조엄을 가장하게 여기고 조엄은 외압을 넣지 않은 이통에 감복한 거죠. 이때 조조와 원소가 관도에서 대치하는데 원소와 유표가 사자를 보냈다. 당시 당연히 원교 근공 원리에 따라 원소와 유표가 친했습니다. 다만 조조와 원소가 싸울 때 유표가 적극적으로 조조의 뒤를 치지 않아요. 원소와 유표는 이통을 포섭하려고 하죠. 이때에도 오히려 매력적인 선택지는 원소와 유표 연합이었다. 그런데 이통은 거절하였다. 이통의 집안 사람들과 그의 부하들이 울고불고 하는 거죠. 우리 원소한테 안 붙으면 다 죽습니다. 원소한테 붙어야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암이라는 곳이 원래 원가의 근거지입니다. 원술이 패망했지만 그 이후 연암 일대의 민심은 원소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관도대전 시에 원소의 회유에 그 일대 현들이 원소에게 호응하였다. 이통이 다스리는 현들은 전술했듯이 원소한테 넘어가지 않았죠. 부하들과 친척들의 간언에도 이통은 원소의 사자를 베어 인수를 조조에게 보냈다. 이때 이통이 호구세를 징수하려 하는 겁니다. 이에 이통과 친해진 조엄이 한마디를 하는데 지금 백성들 살림이 이렇게 어렵지 않느냐. 세금까지 거두면 백성들 민심이 원소한테 호응할까 두렵다. 이통이 답하기를 이 시국에 세금까지 안 보내면 나도 의심을 받지 않을까? 조엄이 들어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천군 출신 조엄이 수완을 발휘합니다. 바로 영천 카르텔 보스 순욱한테 편지를 써서 여기 지방이 원소한테 호응해서 상당히 어렵다. 지금 비단과 솜을 징수하여 허도로 보낸다 해도 주변 원소한테 호응한 반군들한테 털리지 않겠느냐. 여기 사람들은 아직 원소한테 마음을 돌리지 않고 두 마음을 갖지 않으니 사정 좀 봐주십시오. 순욱이 보니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조한테 이걸 보고합니다. 조조가 세금을 면제해주니 이통이 다스리는 지역은 안정되었다. 그런데 위략의 기록은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통이 처음에 원소의 회유에 넘어간 것으로 나와요. 원소와 내통했다가 조엄의 만류로 그만두었다. 조조가 원소를 토벌하고 원소의 집무실을 뒤져 내통한 부하들의 수많은 편지들을 찾아내었다. 그중 이통의 편지만 없으니 조조가 이건 조배견의 짓이다 했다는 거죠. 다만 이통이 연암 일대를 정리하고 태수에 봉해지면서 자기도 진봉된 사례라든지 무제기에 인용된 위시춘추에서 조조가 원소의 편지들에 대해 나도 원소가 두려웠는데 내 부하들은 얼마나 두려웠겠냐 하면서 보지도 않고 불태워버렸다는 일화를 보면 위략의 기록은 잘못되었다. 위략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조조가 원소들의 편지들을 색출했다는 것이고 같은 시기에 이통이 연암태수에 임명되고 자기도 진봉되는 게 상당히 부자연스럽죠. 덧붙여 나중에 조비의 조서를 봐도 인근 현들이 다른 마음을 가질 때 이통은 원소를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소에 호응하려 두 마음을 가진 자들도 교화하였다. 그러면 위략에서는 왜 이통이 원소와 내통하려 했다고 기술되어 있는가? 이에 대한 추측은 제가 조엄편에서 자세하게 언급했었습니다. 전술했듯이 원소의 사자를 베고 연암 일대 도적들을 토벌한 이통은 연암태수 및 도정으로 진봉됩니다. 조조가 적벽에서 패하고 퇴각할 때 조인을 강릉에 남기고 하는데 이때 주유와 유비가 강릉의 조인을 포위하면서 관으로 하여금 별도로 북쪽의 길을 끊게 하였다. 이때 이통이 군을 이끌고 직접 말에서 내려 적들이 사슴뿔로 만든 울타리를 부수면서 직접 포위망을 뚫고 조인군을 구출하니 그 용맹이 제장들 중 가장 뛰어났다. 이통은 이때 도중에 병사하는데 그의 나이 42세였습니다. 이통은 조비가 제위에 오르고 그 공을 기려 강후, 나중에 장료도 받는 선시죠. 뿐만 아니라 시급을 늘려 400호로 하고 그 아들 이기가 자기를 이은 것이 부족하다 하여 이서와 이기 두 아들을 중랑장에 임명하고 그들에 대한 총애의 뜻을 밝힙니다. 지금까지 이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